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이교육부 김지영입니다. 온라인 제품 세미나에 오신 리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알찬 신제품 소식과 프로모션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아티스트리 준비했습니다. 프로틴과 나이트 뉴트리션으로 채우는 탄탄한 피부 장벽, 아티스트리 피부 에너지 충전 프로모션과 신제품 클린 뷰티 메이크업 제품 소식 준비했고요. 이어서 뉴트리라이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이 골든타임, 건강의 바로미터, 혈행과 혈압 건강 똑똑하게 관리하자 10월 뉴트리라이트 뉴트리 마린 오메가3 코큐10 프로모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주신 분들 10분 선발해서 소정의 상품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재방송 8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방송 시간 8시이니까요. 많이들 기억해 주셨다가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신데요. 연뷰티님, 권기찬님, 믿음대로님, 김경현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티스트리 피부 에너지 충전 프로모션 첫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부 에너지 왜 충전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신체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죠. 건강의 최전선의 방어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체의 가장 최외곽을 감싸고 있으면서 외부의 유해물질,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 또 인체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막,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정말 피곤합니다. 매일매일 외부에 자극들이 쌓여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방어막, 보호막,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낮 동안의 피부는 이 장벽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호의 기능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외부 활동이 많은 낮 시간 동안에는 피부의 메커니즘, 기능 자체가 보호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외부 환경에 의해서 피부가 산화되는 것을 막고 또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외부의 유해 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낮의 피부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밤에는 어떨까요? 밤에는 낮 동안에 받은 어떤 손상, 스트레스, 자극들로부터 피부를 진정시키고 재생시키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피부는 순환이 활발해지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이 혈관을 통해, 혈액을 통해서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또 제품의 유효 성분들을 전달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밤의 피부는 재생과 회복을 위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서 피부 흡수력이 최대치로 끌어올려져 있는 것이 바로 밤의 피부의 기능,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낮 동안에는 보호를 잘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밤 동안에는 잘 재생,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고기능성의 제품을 발라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신다영 리더님, 매 순간 애쓰는 피부를 위해 아티스트리는 필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피부를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제품 솔루션 준비했죠. 피부 에너지 충전 규칙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귀가 직후의 보습 장벽이죠. 낮 동안의 외부 오염과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다시 튼튼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세안 후에는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으로 보습 장벽을 튼튼하게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또 잠자기 직전에는 수면 시간 동안의 이 회복, 재생, 복구, 진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밤을 위한 영양장벽, 슬리핑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스텝으로 피부 에너지 충전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자, 피부 장벽이라는 것은 영어로 스킨 베리어죠. 즉 방어막, 보호막, 장벽, 그야말로 장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체 제1의 방어막으로서 이 체내의 수분, 외부의 유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수분, 인체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인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킨베리어, 피부 장벽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 그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단백질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케라틴 단백질이 40%, 수분이 40%, 지질 20%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와 같이 단백질, 수분, 지질로 이루어져 있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게 된다면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가 건강한 피부 장벽이죠. 외부의 유해 물질이 침투하지 못하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잠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면
수분은 증발하고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외부의 유해물질, 세균, 바이러스는 그 무너진 틈을 타고 쉽게 침투하게 되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손상되고 약화되고 건조해지고 주름이 유발되는 등 노화로 가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단백질,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성분인 단백질이 부족해진다면 신체 건강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까지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본적으로 근육량, 골격근량이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 건강에 있어서도 단백질은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건조해지고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성되는 등 피부가 구조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단백질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단백질을 엄청 많이 먹으면 피부에 단백질이 공급되고 피부가 다시 튼튼해질까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 즉 소화 과정을 거치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되면서 신체 각 기관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우리 피부의 장벽, 피부의 구성 성분으로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는 먹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직접 피부에 제품의 형태로 발라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왕오리 손님, 단백질이 스킨 컨디션에 너무 맞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정말 피부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단백질을 바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단백질이나 발랐다고 해서 우리 피부에 흡수돼서 실제로 피부의 성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법칙은 바로 500달톤의 법칙입니다. 분자량을 다루는 이 단위가 바로 달톤이죠. 그런데 이 분자량이 500달톤 이하일 때, 즉 작은 분자량일 때 실제로 이 피부에 이 단백질, 저분자의 단백질이 잘 흡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500달톤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 주실 것은 바로 가수분해 단백질입니다. 하이드롤라이즈드 단백질, 가수분해 단백질인데요. 가수분해는 이 화학 반응을 할 때 물과 반응해서 커다란 크기였던 이 단백질 분자가 잘게 쪼개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저분자 단백질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가수분해 과정. 가수분해를 통해 피부에 잘 흡수되는 형태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바로 가수분해 단백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흡수시키고 발라서 흡수를 시키는 단백질 제품에서는 이 단백질이 500달톤 이하 그리고 가수분해 단백질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기억해 주시면 이 저분자 단백질의 형태로 피부에 잘 침투,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피부 에너지 충전 프로모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피부 장벽, 보습 장벽을 위한 제품은 바로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이죠. 귀가 후에 세안을 하신 다음에 보습 장벽을 다시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낮 동안 외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외부 자극, 자외선, 미세먼지, 각종 세균, 알러젠 이러한 외부 자극들에 노출된 피부는 정말 시달렸던 피부죠. 많은 자극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장벽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손상되기 쉬운 상태의 장벽을 다시 채워주는 것이 바로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10층 피부 보습 증가율 300%가 입증된 제품이면서 즉각적으로 1회 사용 직후에 장벽 개선 48%의 효과가 입증된 효능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귀가 후에는 보습 장벽을 반드시 채워줌으로써 낮 동안에 자극받은 피부를 다시 재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프로틴 아키텍처 제품에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설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두 번째는 작게, 세 번째는 체계적으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까다롭게 고른 7가지 핵심적인 식물성 단백질 원료들, 아보카도, 루틴, 밀, 사탕수수, 귀리, 완두, 돌콩까지 이와 같은 7가지의 핵심적인 식물 유래 단백질 원료들을 체계적인 조성으로 가장 이상적인 배합의 포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이고요. 그리고 작게, 분자량을 작게죠.
피부 흡수를 고려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00달톤 이하의 가수분해, 저분자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우리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되어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피부 건강과 보호, 진정, 보습 등등의 우리 피부에 필요한 역할을 채워주기 위해서 체계적인 설계의 포뮬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미노산과 저분자 펩타이드, 이와 같은 단백질 성분 이외에도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스쿠알렌과 같은 다양한 이 보습 성분과 또 다양한 허브 추출물, 식물 추출물로 항염, 항산화 효과까지도 보실 수 있도록 피부의 전반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원료들로 설계된 제품이 바로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입니다. 네,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통해서 피부 10층 보습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죠. 자, 왼쪽에 보시는 그림, 짙은 파란색이 바로 건조한 피부의 조직이죠. 제품 사용 전에 건조한 피부에서 제품 사용 1일 후에는 이 보습이 쫙 스며들면서 깊은 보습, 층층이 10층 보습이 이루어지면서 피부의 보습이 차오르는 것을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피부의 치밀도입니다. 치밀도, 밀도, 쫀쫀함 이런 뜻이죠. 꽉 차 있는 게 바로 치밀하다, 치밀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피부가 노화가 되는 이 기본적인 원리, 노화의 기본적인 원인 메커니즘은 바로 우리 피부 구성 성분이 빠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원래 충분히 함유되어 있었던, 꽉 차 있었던 콜라겐 단백질,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 빠져나가서 그 부분이 비어가는 것이 바로 이 치밀도가 떨어지는 것, 즉 노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부의 치밀도가 개선된다는 것은 즉 탄력 향상, 탄력 강화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왼쪽에 제품 사용 전에 피부 조직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구멍들이 숭숭숭숭 많이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빈 공간이거든요. 빈 공간. 제품 사용 2주 후에는 이 빈 공간들, 까만 부분들이 점점 메워지면서 피부의 치밀도, 밀도가 개선돼서 채워짐으로써 결국 사용 2주 후에는 피부 탄력 개선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밀도, 치밀도는 피부 탄력과 관련이 깊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의 구성 성분들이 감소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은 바로 구성 성분을 다시 채워주는 것, 단백질 채워주는 것,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스쿠알렌 다 채워주는 것, 이 채워줄 수 있는 관리, 채우는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회 사용 후에 외부 자극에 의해 손상된 피부 장벽이 즉각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단백질을 다시 채워주고 또 수분, 10층 보습 효과를 넣어주고 진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손상되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생겼던 피부가 즉각적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즉 피부 장벽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의해 손상된 피부가 즉각적으로 편안하게 진정되는 효과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김명진 리더님, 피부의 치밀도에 따라 피부 탄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밀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믿음대로님의 말씀과 같이 피부 탄력까지 개선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스텝은 바로 잠든 사이 피부 건강을 채워주는, 즉 영양 장벽을 잠들기 직전에 감싸주는 스킨 뉴트리션 슬리핑 마스크 제품인데요. 잠들기 직전에는 영양 장벽을 미리 씌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낮의 피부는 보호의 메커니즘, 밤의 피부는 재생,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 침투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 시간 동안에는 이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슬리핑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피부 수분량이 바르지 않은 그룹과 대비했을 때 40%가 더 올라간다라는 수분, 보습력을 높여줄 수 있는 지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나이트 뉴트리션 성분들로 피부의 재생과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밤의 피부가 낮의 피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이 필요하죠. 수면 중의 피부를 위해서는 첫 번째, 낮의 자극으로부터 극복, 회복을 하면서 오래가는 편안하게 진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밤 동안은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유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체 보습 보호, 즉 깊은 보습과 함께 보습이 날아가지 않도록 수분막을 씌워주는 효과.
또 높아진 흡수력,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높아진 흡수력을 활용해 나이트 뉴트리션을 공급해주는 이 세 가지의 입체적인 솔루션으로 개발이 되어 있죠. 토탈 나이트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슬리핑 마스크의 효능인데요. 각질 케어부터 미백 진정, 고른 피부결, 보습, 주름 개선, 효과까지도 이 제품 하나로 멀티 케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리핑 마스크의 첫 번째 주요 특징은 바로 다양해진 나이트 뉴트리션 성분입니다. 11가지 뉴트리션 원료를 엄선했는데요. 아메이 보테니컬 리서치 센터에서 엄선한 항산화, 안티에이징, 항노화 성분이죠. 국화 추출물과 7가지 허브로 이루어진 바쌈, 황련, 센텔라 아시아티카, 황금 녹차 리코리스, 마트리카리아꽃, 로즈마리로 이루어진 이 피부의 활력, 생기를 더해주는 바쌈 성분, 그리고 미백 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와 AA2G,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을 함유하고 있고요. 또 핵심 성분으로서 밤에만 잠깐 화려하게 피어나는 월화미인 꽃에서 추출한 나이트 에너지를 부여했고, 또 탄력을 강화하면서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타민 E 성분과 함께 이 항산화를 더욱더 시너지, 서포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뉴트리라이트 엘페타칼 농장의 램버그 화이트 치아씨드 추출물을 함께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트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월화미인 꽃은 이 다당류를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피부의 보습력에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수분 장벽을 튼튼하게 강화하는 역할,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건기찬 리더니 슬리핑 마스크 완전 쫀쫀하죠. 바를 때도 쫀쫀하고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이 각질 케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전 매끈매끈해지고 화사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신다영님 제가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은은한 아로마향, 에센셜 오일, 뉴트리라이트에서 인증을 받은 에센셜 오일 허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숙면을 도와주는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램버그 화이트 치아시드 정말 할 말이 많은 성분, 핵심 성분이죠. 정말 수많은 품종의 치아시드 중에서도 9년의 연구, 9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효능의 화이트 치아시드 품종을 선정해 램버그 화이트 치아시드라는 독자적인 원료로 이름을 붙인 독자적인 특허받은 원료로서 아티스트 제품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멕시코 엘페타칼 농장에서 순도 99.99%로 관리된 이 램버그 화이트 치아시드는 스킨 뉴트리션 제품들의 이 슬리핑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스킨 뉴트리션 제품의 핵심 원료로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화이트 치아시드는 항산화와 피부 장벽 보호, 피부 장벽 강화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즉 피부 장벽 강화 효과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 핵심 성분이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 장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피부 장벽은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벽과도 같습니다. 이 벽돌이 단백질, 피부 세포라고 한다면 시멘트 그 사이사이를 메워서 이 벽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고정시켜주는 이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질. 지질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오메가3와 오메가6, 램버그 화이트 치아시드에서 추출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바로 필수 지방산이죠. 필수 지방산. 그래서 이 필수 지방산 성분이 지질의 이 빈 부분을 메워주는 거죠. 지질의 구멍난 부분, 틈이 생긴 부분들을 메워줌으로써 이 벽돌과 시멘트와도 같은 피부 장벽의 시멘트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장벽에 틈이 없이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수분 장벽이 강화되는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죠. 또 외부 유해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 즉 산화 과정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항산화 콤플렉스죠. 아메이 보테니컬 리서치 센터에서 엄선한 이 국화 추출물에 뛰어난 항산화 작용에 AA2G 성분이 함께 결합된 이 항산화 콤플렉스는 논문으로 입증된 탁월한 압도적인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 슬리핑 마스크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블루밍 바쌈은 7가지 자연유래 허브 특허 성분으로서 지친 피부에 생기, 활력, 진정, 수분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병풀 성분이 특히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병풀, 시카라고도 하고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도 하는데 시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아티스트리 제품에 사용된 병풀, 시카 성분은 일반적인 시카가 아닌 독특한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친 퍼먼시아 시카로서 더욱더 높은
높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죠. 또 리코리스는 감초라고도 하죠. 진정, 수분의 성분, 녹차, 포장은 황금, 캐모마일, 로즈마리와 같은 7가지 특허, 허브 성분이 피부에 생기와 수분 장벽 강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강력한 입체 보습, 특허받은 입체 보습 효과인데요. 속 깊은 수분을 저분자,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 깊숙이 수분을 넣어주면서 끌어당기면서 속보습을 증가시켜주고, 또 겉에서는 특허받은 프리바이오틱스와 3차원 입체 구조, 탱글탱글한 3차원 입체 구조의 히알루론산의 컴플렉스로서 겉보습,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독한 조건에서 이 실험을 해봤어요. 인체 적용 시험을 했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무도포군, 즉 슬리핑 마스크를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포군은 슬리핑 마스크를 바르죠. 그리고 둘 다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자게 하는 이 수면 박탈 조건에서의 실험을 했을 때 다음날 아침에 밤을 샌 후에 무도포군은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졌겠죠. 피부 수분량이 마이너스 11.9%로 내려갔고요. 그런데 도포군은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28.7% 오히려 수분량, 보습력이 올라간 효과. 그래서 두 그룹 간의 차이는 40%의 수분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진정입니다. 낮 동안에 시달린 피부, 밤새 오래가는 진정 효과가 필요하죠. 퍼먼시아 시카, 발효, 숙성된 시카 원료로서 핵심 유효 성분이 최대 474% 증폭되고요. 또 진정 효과 요인이 2배 증가, 보습 효과 요인이 7배 증가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카 릴리즈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서 한 번 공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수면 시간이 지속되는 8시간 동안 서서히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계속 오래가는 진정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메이의 독자적인 시카 릴리즈 테크놀로지, 퍼먼시아 시카는 자연의 수분 에너지, 제주의 용암 해수를 담았습니다. 8시간 동안 공급될 수 있도록 7일간 70도씨에서 숙성된 것이 바로 이 퍼먼시아 시카인데요. 여러 가지의 이 실험 조건 중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서 그 조건에서 숙성된 것이 이 퍼먼시아 시카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잠자는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계속 피부를 개선하는 거예요.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개선시킴으로써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이 피부에서 시카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새롭게 깨어나는 피부 컨디션을 잠자고 나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최대 8시간 공급되는 시카 릴리즈 이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꿀잠 피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해도 잠을 설치더라도 꿀잠 피부로 깨어날 수가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데요. 숙성되지 않는 일반 시카 성분 대비 200%의 강력한 피부 개선 효과와 함께 또 700%, 7배 높은 보습력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라벤더와 베르가못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뉴트리라이트의 인증을 받은 뉴트리서트 원료로서 달콤하고 풍부하고 편안한 향, 힐링 아로마 테라피, 릴렉싱 효과를 줌으로써 숙면에도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죠. 단 한 번만 사용하셔도 즉각적인 피부 숙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슬리핑 마스크의 효능인데요. 무도포군 대비 피부 밝기가 안색이 화사하게 밝아지죠.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안색이 굉장히 화사하죠. 그리고 얼룩덜룩 피부톤이 보통 맨 얼굴일 때 균일하지가 않은데 균일하지 못했던 피부톤이 균일하게 맑게 정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각질량의 감소, 각질 케어가 되면서 각질량이 감소되면서 보들보들 매끈매끈한 피부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 또 수분량이 현저하게 올라가는 효과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뿌리링님 잠 못 자는 날 꼭 바르는 슬리핑 마스크. 예, 잠을 못 자도 피부는 8시간 꿀잠 자도록 맞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슬리핑 마스크의 효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2가지 제품으로 완성하는 피부 에너지 충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바로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이죠.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으로 귀가 직후 세안 후에 보습 장벽, 피부 장벽을 강화해 주고요. 그리고 슬리핑 마스크, 잠들기 직전에 슬리핑 마스크로 영양 장벽을 채워줘서 낮 동안에 고생한 피부, 낮 동안에 자극받고 손상되고 약화된 피부에 다시 에너지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피부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효과적인 프로모션, 피부 에너지 충전 프로모션 10월 15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 1개와 슬리핑 마스크 1개를 구매하시면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 미니, 미니 한 이 정도 크기죠. 미니, 굉장히 큰 크기의 대용량 미니 2개, 슬리핑 마스크 미니 2개, 총 52,000원 상당의 풍성한 증정품 혜택 준비했습니다.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 슬리핑 마스크 다들 쓰고 계시죠? 이 제품은 워낙 기본템이에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템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매니아 분들 증정품 혜택 보시면서 받아가시는 좋은 프로모션 기회 될 것 같고요. 놀랍게도 아직도 사용 안 하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번 기회 또 주변에도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을이 되기 때문에 이 피부 에너지 정말 중요하죠.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과 슬리핑 마스크 새롭게 경험하시면서 또는 전달하시면서 증정품 혜택까지 풍성하게 받아가시는 좋은 프로모션 기회 10월 15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많이들 기대하고 계신 순서입니다. 아티스트리 메이크업 신제품이 드디어 또 10월 달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메이크업 제품 고르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메이크업 제품도 스킨케어처럼 성분 확인하고 계신가요? 아티스트리의 메이크업은 다릅니다. 뉴트리라이트 파이토 뉴트리언트와 또 피부가 편안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을 배제하는 클린 뷰티. 그러면서도 컬러 퍼포먼스, 발색력과 지속력, 밀착력은 놓치지 않은 스킨 뉴트리션을 담은 피부 친화적인 컬러로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메이크업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메이크업도 스킨케어처럼 피부 건강을 한 번 더 생각한 거죠.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 메이크업의 발색력 또는 나한테 어울리는 색상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메이크업 제품도 우리 피부에 그대로 바르고 또 흡수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아티스트리는 클린 뷰티 메이크업을 지향합니다.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을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건 메이크업 제품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인위적인 향료 등 피부에 유해한 일체 성분들을 배제하고 걸러내는 아티스트의 엄격한 자체 기준 클린 뷰티 메이크업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이크업 제품, 뿌리링님 메이크업 제품은 보통 컬러만 확인하는데 컬러만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피부에 바로 닿는 제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메이크업은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피부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우리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스킨 뉴트리션을 담은 컬러가 바로 아티스트리 클린 뷰티 메이크업입니다. 피부가 편안한 클린 뷰티 포뮬러에 뉴트리션 성분까지 더해 피부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는, 즉 우리 피부에 닿는 가장 마지막 터치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제품 총 3가지 카테고리 5가지 제품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우리 하이라이터가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일루미네이팅 루스 파우더, 그리고 블러쉬 제품 2가지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가 되고요. 또 립글로스, 탕후루 립을 완성할 수 있는 립글로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제품 아티스트리 일루미네이팅 루스 파우더인데요. 자, 칙칙한 피부에 화사함을 한 스푼 더해주는, 또 본래 내 피부 같은 고급스러운 은은한 윤광을 부여해주는 제품이죠. 공기처럼 가벼운 굉장히 미세한 파우더 입자가 투명하게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는 역할, 또 번들거림 없이 탁해지지 않게 투명하게 유분기를 잡아주는데 탁해지지는 않도록 무겁지 않게 잡아주는 투명한 광채를 부여하고요.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체리와 석류 추출물, 해바라기 CO에 히알루론산을 포함했습니다. 네, 파우더 제품, 색조 파우더 제품에 웬 아세로라 체리 석류 추출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우더 제품도 우리 피부에 그대로 찰싹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우리 피부 위에 있고 우리 피부에 흡수도 될 수 있죠. 이 아세로라 체리와 석류 추출물의 항산화 역할, 해바라기 CO의 영양 성분, 히알루론산의 보습 성분, 이와 같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음으로써 피부가 손상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당기거나 갈라지거나 칙칙해지지 않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피부에 가깝게 밀착되면서 파우더 입자가 이 메이크업이 고정될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시켜주는 효과까지도 주실 수가 있고요. 이 일루미네이팅 루스 파우더는 하이라이터예요. 하이라이터. 그래서 얼굴 전체 바르면 얼굴이 커 보이겠죠. 하이라이터가 뭐죠? 광채를 이렇게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굴 전체를 바르면 전체가 이렇게 광채가 나면서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바르시는 거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프레스드 파우더를 통해서 이제 코 옆이나 이런 이 뭔가 번들거림, 유분기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 루스 파우더, 일루미네이팅 루스 파우더는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에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마, 코,
코도 길게 바르시면 안 돼요. 코 길게 쭉 하이라이터 내려주시면 코가 길어지면서 늙어 보이는 인상 되기 때문에 코 밑에 여기 코끝에서 한 0.5cm, 5mm 올린 딱 요 지점에서 딱 끊어서 코를 짧으면서도 오똑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눈 밑에 볼 중앙 부분에서 요 광대에 가는 요 부분에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턱이 짧으신 분은 요 턱 끝에도 한번 일루미네이팅 파우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러쉬, 치크, 우리 블러셔 제품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더욱더 편리하면서도 더 화사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발색 날 수 있도록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크림과 파우더를 하나에 담았습니다. 촉촉한 크림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끈적끈적한 우리 크림 같은 그런 크림이 아니라 크림 투 파우더라는 제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손에 이렇게 찍었을 때 약간 촉촉해요. 근데 바르면 바를수록 뽀송해지면서 크림 투 파우더 제형으로 뭉치거나 뭔가 끈적거리거나 이런 느낌 없이 굉장히 고르게 발색이 되고, 빌더블 포뮬러라는 것은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먼저 이 진한 부분으로 보이는 이 크림 파우더, 크림 부분이 발랐을 때 저렇게 진한 색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크림 해주시고 손으로 톡톡톡 해주시면 돼요. 손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우더, 아래쪽에 연한 파우더 부분을 브러쉬로 해서 발라주시면 발그레하면서 오래 가면서도 자연스러운 색조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뉴트리아이트 석류 추출물과 비타민 성분 세라마이드 콤플렉스가 또 피부를 편안하게 발그레하게 자연스러운 색조를 구현해주는 그런 제품이죠. 또 이 제품은 멀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특히 이 크림 부분을 립에 하시면 정말 벨벳같이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한 고급스러운 립 완성하실 수 있고요. 또 코랄 메이크업 하실 때 이 아이섀도우로도 살짝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랄과 핑크 두 가지로 출시가 되니까 웜톤이신 분들은 코랄을, 또 좀 사랑스러운 핑크톤 원하시는 분들은 핑크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립글로우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리 고 바이브런트 라이트업 립글로우 드디어 10월에 출시가 됩니다.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코랄 색상, 핑크 색상, 레드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입술에 맞춘 보습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연약한 입술, 피지선이 발달되지 않은 연약한 입술을 건강하게 촉촉하게 가꿔줄 수가 있는데요. 뉴트리아이트 석류 추출물과 비타민, 세라마이드, 또 핵심적인 성분이죠. 입술의 보습을 위한 히알루론산 콤플렉스가 풍부한 보습과 영양감을 선사해서 입술을 오랫동안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보시는 것보다 발랐을 때 발색이 굉장히 투명하고 굉장히 싱그러운 그런 느낌, 어려 보이는 입술로 발색이 되죠. 보습 성분을 함유했기 때문에 촉촉한 포뮬라로 뭔가 탱글탱글하면서 빛을 머금은 듯한, 물을 머금은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반짝거리는 윤기, 매끈한 윤기, 또 입술의 세로 주름을 가려주는 3D 글로우 도톰한 볼륨감을 선사함으로써 탕후루 립 여성분들은 많이들 좋아하시죠?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탕후루에 딱 설탕 코팅해 놓은 것처럼 탱글탱글 촉촉한 그런 매력적인 입술을 연출하기에 정말 딱 안성맞춤인 제품 라이트업 립글로우 출시될 예정이고요. 코랄 컬러는 굉장히 연한 컬러예요. 그래서 이 컬러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립스틱 바르고 그 위에 한번 코팅해 주시면 너무 예쁘고요. 또 레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하셔도, 저 레드가 저렇게 진한 레드가 아니라 정말 맑은, 정말 그 어려 보이는 맑은 빨간 그런 레드이기 때문에 곧 광채를 더해주면서 팔그레한 입술 연출하시기 좋은 컬러. 핑크는 좀 더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또 로맨틱한 느낌 주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일이던 주름을 가려준다니, 네, 세로 주름 가려주고 입체적인 볼륨감을 주기 때문에 더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 동안 메이크업 하실 때 필수템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순서 아티스트리 10월 15일에 준비되어 있는 프로모션이죠. 피부 에너지 재충전 프로모션 제품 알아봤고요. 10월 15일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과 슬리핑 마스크 구매하시면 풍성한 증정품 혜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을을 맞이해서 피부 에너지 충전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또 아티스트리에 오랜만에 새롭게 출시되는 메이크업, 색조 신제품들로 더욱더 화사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가을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준비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의 품격, 제품의 진심. 뉴트리마린 오메가3. 집에 하나쯤 있는 오메가3.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색깔도 모양도 다 비슷비슷한 오메가3. 고를 때도 먹을 때도 그 차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의 진정성이 중요하죠. 뉴트리라이트는 좋은 오메가3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찾고 또 찾습니다. 깨끗한 남태평양 훔볼트 해류 지역의 소형 어종을 엄선하고 산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9단계 생산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진공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빈틈없이 성분을 채우기 위해 80여 년 포뮬러 과학으로 연구 개발한 멀티포뮬러 파이토마린셀. 보이지 않는 과정까지 뉴트리라이트답게 만든 뉴트리마린 오메가3. 좋은 오메가3를 누구나 믿고 고를 수 있도록 세계 판매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를 넘으려는 끊임없는 노력. 뉴트리마린 오메가3의 진심입니다. 뉴트리마린 오메가3. 네, 새로운 의견도 리더 여러분들의 건승을 견드립니다. 한국아메교육부 서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월간 라이브 두 번째 시간이죠. 뉴트리라이트 10월 출시 진행 예정인 뉴트리마린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 프로모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마린 오메가3, 코엔자임 Q10 기능적으로 봤을 때 딱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혈행과 혈압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코엔자임 Q10과 오메가3의 주된 기능과 더불어서 혈행 건강 또 혈액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아가서 10월 진행 예정인 프로모션 정보까지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연 리더님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리더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를 맞이해서 첫 번째 진행되는 라이브, 월간 라이브이니만큼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굿모닝 프로모션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진행 중이시죠? 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꾸준하게 진행하시면서 10월 2일날 정확하게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요. 뉴트리마린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코엔자임 Q10 오메가3 혈행과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9월이면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10월이면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좀 더 추워지는 시점 11월 아니 12월, 1월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통계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혈행 건강과 혈압 건강, 일반적으로 혈관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혈관 건강을 보시게 되면 통계자료에 보시게 되면 10월부터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혈성 심혈관계 질환, 우리가 허혈성이라는 것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혈관의 문제, 심장의 문제를 우리가 허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 10월 달에 급속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뇌혈관 질환도 10월부터 좀 빨리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이 혈관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꾸준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통계자료를 보시게 되면 10월부터 혈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10월 이전 단계부터 우리가 자신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그 9월이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꾸준하게 혈관을 관리함으로써 혈행 개선과 혈압을 통해서 추워지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건강상의 유해 요소들을 좀 낮춰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신체가 위축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환경이 추워지면 당연히 신체는 수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 수축되는 과정에서 신체 내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도 수축되게 됩니다.
일단 날이 추워지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로 인해서 말초 동맥이 수축되고 당연히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게 되면 혈류의 흐름이 빨라지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에 부담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혈소판이 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소판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혈액의 점도가 상승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끈적끈적해지는 점도 높은 혈액이 혈류를 타고 흐르면서 혈관 손상도를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혈관을 우리가 혈행과 혈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즉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혈관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혈관이 수축될 때 수축되고 이완될 때 이완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혈관의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혈관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단지 수축과 이완뿐만 아니라 혈관이 손상된 상태에서 이 손상된 부분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수복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혈행이라는 것이 혈류의 흐름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혈류가 흐르게 되면 혈관의 손상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올라가는 혈관의 손상도를 정상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좀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럼 혈관이라는 무엇일까? 혈행 건강과 혈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혈관인데 혈관은 무엇일까? 혈관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류의 길을 우리가 혈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혈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혈액이죠. 또 산소이고 영양소이고 찌꺼기를 우리가 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혈액들이 혈관을 타고 혈관이라는 길을 타고 흐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내의 혈관은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맥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몸으로 퍼지는 굵직한 혈관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맥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혈관인데 세포에서 쓰고 남은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돌리는 굵직한 혈관을 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세포와 각각의 조직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서 영양소를 공급하는 아주 작은 혈관들을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지도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속도로가 이렇게 보이죠.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보이게 되는데, 이 고속도로를 우리가 동맥과 정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가면 여러 가지 작은 국도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국도들이 바로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체의 혈관의 길이는 약 10만 킬로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10만 킬로 중에서 9만 9천 킬로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혈관 건강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께서 동맥과 정맥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동맥과 정맥 건강도 중요하겠죠. 동맥 같은 경우에는 죽상 동맥 경화, 정맥 같은 경우는 하지 정맥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모세혈관의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서 택배를 신청할 때 저기 지방에서 다른 도시에서 이 택배가 오잖아요. 이 택배가 고속도로만 타고 오는 것일까? 고속도로는 도시와 도시 간에 물류를 담당을 하죠. 근데 정작 그 택배, 제가 주문한 택배가 우리 집까지 오기 위해서는 집 앞에 있는 국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 국도가 바로 모세혈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관이라고 얘기하면 동맥과 정맥뿐만 아니라 모세혈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 들어서 이 모세혈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유령혈관이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유령혈관이라는 것은 혈관은 존재하는데 혈류가 흐르지 않는 혈관을 우리가 유령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신체 내에 한 20에서 30% 정도의 유령혈관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건강한 10대도 한 10% 정도의 유령혈관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령혈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체의 어떤 말단의 세포와 조직에 적절한
혈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혈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 그 말단의 세포에 영양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당연히 노폐물 배설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 혈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22년 인구 10만 명당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데요. 1위는 악성 신생물이에요. 그리고 혈관 관련되어 있는 질환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이런 부분들을 합쳤을 때 당연히 악성 신생물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혈관 관련되어 있는 질환은 너무나 세분화되어서 분리를 해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악성 신생물 못지않게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수위에 올라가 있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흔한 질병,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혈관 관련된 질병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나의 비용을 소모시키는 대표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혈행 문제, 또 혈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최근 들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혈당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급격하게 섭취하게 되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당 성분이 신체 내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의 수준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게 되지요. 혈당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이 혈당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혈당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그 혈당으로 인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치게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그 혈당 스파이크가 무엇일까? 바로 혈관의 미세한 손상을 야기시킨다라는 부분입니다. 혈관의 미세한 손상이 야기되게 되면 우리 신체는 그 혈관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혈관이 수복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수복되기 이전 단계에서 염증이 발생할 경우에 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구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혈구와 콜레스테롤 등에 의해서 혈관 내피에 거품세포가 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거품세포가 계속적으로 끼게 되면 죽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혈관 내측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혈류의 저항이 생기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뇌, 눈, 신장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신체의 거의 대부분의 혈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은 혈관의 미세한 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혈관의 미세한 손상에 염증이 발생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염증 생성 이전 단계에서 혈관이 완전히 수복돼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도 혈관에 손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손상이 발생하지만 혈행 건강 문제로 커지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 손상이 빨리 염증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회복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된 상태에서 그 부분이 수복되기 이전에 염증이 발생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혈행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혈관의 손상도를 높일 수 있는 인자들을 줄이는 거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혈관의 손상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얘기 드린 혈당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그 이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혈당을 갑작스럽게 끄집어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도 탄수화물
너무 좋아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간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직원분들과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제가 여직원이 아니라 남직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원들을 보게 되면 식사를 할 때 꼭 공깃밥 한 공기를 다 먹지 않고 한 3분의 1 공기를 남겨요. 그리고 한두 숟갈 정도를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밥 남기지 말라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가지고 그 밥 왜 남기냐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마지막 한 숟갈에서 나의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한 숟갈을 먹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옳은 얘기죠. 그런데 이 직원과 식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사무실로 올라갈 때 이 점심시간 끝나면 나른해지잖아요. 그 나른함을 이기 위해서 커피 한 잔 어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죠. 카페인이 어느 정도 우리 뇌를 각성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딱 시키려고 하면 또 하나 메뉴가 또 올라와요. 그게 조각 케이크 같은 게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공깃밥 한 공기 이거 다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다가 조각 케이크를 아주 맛나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게 문제가 돼요. 국민영양학회에서 나오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한 끼 식사의 탄수화물의 비율을 40% 후반대에서 50% 초반대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끼 식사의 식단의 탄수화물의 비율을. 그리고 나머지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순으로 섭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한 끼 식사에 탄수화물의 비율이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김밥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김밥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82% 정도 되고요. 면류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비율이 9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혈당에 의해서 미세한 혈관의 손상이 발생되면서 혈행 건강에 문제가 야기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탄수화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일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자체가 포만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식이섬유를 바탕으로 우리 몸 안에서 장내에서 탄수화물을 자신의 몸에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즉 탄수화물을 블로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강낭콩 추출물, 대두발효 추출물들도 탄수화물을 흡수시키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탄수화물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아가 혈행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영양소들을 꾸준히 권장해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크게는 2분의 1 또는 3분의 2가 전 단계 당뇨를 포함한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뇨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당뇨 그 자체보다도 여러 가지 대사합병증의 위험성을 높이는 가장 높은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혈행 건강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뭐야? 혈행 건강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당 문제, 혈행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콜레스테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용 가치가 높은 구성 물질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신체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 놀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건강검진 받고 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나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거야.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뭘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육류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신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중에서 80%는 신체 내부에서 이미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신체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물론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수준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체 내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춰주는 것, 또 빠르게 콜레스테롤을 대사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신체 내에서 콜레스테롤이 수준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왕 우리 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콜레스테롤 수치 문제를 가진 분이 많으시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체성분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정확하게 자신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와 체성분 측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좀 오래된 얘기지만 예전에 강호동이라는 분이 계시죠. 예전에 씨름 선수, 지금 현 연예인. 전성기 때 신체를 딱 보게 되면 좀 비만으로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절대로 그분은 비만이 아니라 근육량이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신체 내면은 외형적으로 절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말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다? 그건 좀 잘못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혈액 검사 또는 체성 측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험 요인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아지는 기본적인 이유는 중성지질 수준이 높을 때 콜레스테롤 수준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의 중성지질 수치가 높아 이 중성지질에 의해서 LDL 콜레스테롤 생성이 촉진되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HDL 콜레스테롤의 수준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중성지질은 왜 올라가니? 그 수준이 왜 올라가? 라고 얘기하신다면 또 앞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중성지질 수준이 올라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에너지원이 너무 많아. 그럼 일부는 에너지로서 활용이 되지만 일부는 신체 내에서 저장을 하게 돼요. 그 저장하는 형태가 바로 중성지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지 못하면 지방으로 저장된다. 우리 HCA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HCA라는 성분은 어떤 성분이냐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활용해. 그런데 이게 잉여의 탄수화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중성질로 전환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차단시켜주는 게 HCA라는 성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중성지질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혈압도 중요한 혈행 건강의 문제겠죠. 내가 정상적인 범위보다 혈압이 높다라는 것은 혈류의 흐름을 저해시키는 어떤 원인들이 혈관 내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들을 보게 되면 혈관의 내측이 튀어오르는 죽상이 될 수가 있고요. 혈액의 점도가 과다하게 높은 경우도 있겠죠. 혈액의 점도가 과다하게 높은 이유는 앞서 얘기 드렸던 콜레스테롤, 중성지질, 탄수화물 등의 문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혈관 내에서 혈류의 흐름을 막는 찌꺼기, 즉 유해산소에 의해서 찌꺼기화 되어 있는 인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고혈압이 장시간 동안 유지가 될 경우에는 혈관의 미세혈관이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장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얇은 혈관에 과도한 압력을 쏴주게 되면 그 혈관이 손상도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신체 내에서 모세혈관이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혈관은 어떤 장기에 많이 존재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 내에서 모세혈관이 많은 곳은 신장입니다. 신장.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잇몸에도 모세혈관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 분들이 치아가 안 좋은 이유가 대표적이겠죠. 또 권기찬님, 두뇌가 머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두뇌일까요? 네, 맞습니다. 뇌혈관도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뇌혈관이 잘 터지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뇌압이 치솟기 때문에, 약하기 약한 뇌의 미세한 혈관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또는 막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뇌졸중에는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혈압으로 인해서 혈관이 과도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뇌나 눈이나 잇몸이나 신장 등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종국에는 그로 인해서 그 신체의 기관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결과적으로 동맥이라는 큰 혈관의 손상이 야기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라는 것이 우리 신께서, 저는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신께서 우리 신체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 사람들은 자신의 혈관이 70에서 80%가 막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혈관의 내경의 80%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요인을 받게 되면 가뜩이나 좁아진 혈관이 더 수축하겠죠. 그 순간 혈관이 터지면서 다른 혈관의 손상도를 야기시키고 그 안에 있는 찌꺼기가 미세한 혈관을 막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일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철저한 관리만이 자신의 혈행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가속화시켜줄 수 있는 시너지 작용을 할 수 있는 영양소, 기본적으로 코엔자임 Q10을 추천을 드립니다. 코엔자임 Q10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산화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에너지 대사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이 오늘 설명드릴 메인의 기능이죠. 혈관의 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 이 세 가지가 코엔자임 Q10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헌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인체적인 실험 결과를 종합해 메타 분석한 문헌자료인데요. 이 문헌자료를 보게 되면 300여 명의 혈압에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코엔자임 Q10을 지속적으로 섭취시켰더니 수축기, 이항기 혈압이 각각 17에서 10mmHg 정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코엔자임 Q10이 높은 혈압을 좀 낮은 혈압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문헌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혈관이라는 것은 평활근에 의해서 수축과 이완이 됩니다. 혈관 평활근은 근육입니다. 불수의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그 혈관 평활근이 수축하게 되면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는 거고요. 평활근이 이완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의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인자가 무엇이니? 어떤 특정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에 의해서 혈관이 이완되는데 그 효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자가 NO라는 인자입니다. NO, 일산화질소 NO라는 인자인데, 코엔자임 Q10이 바로 이 NO의 유지, 즉 보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를 바탕으로 NO가 유지가 되고 그 NO에 의해서 효소가 작동하면서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간간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난 지금 현재 혈압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코엔자임 Q10을 섭취했을 때 혈압이 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 혈관이 수축되어 있다는 것, 혈관 평활근이 수축되어 있다는 것은 NO가 적절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코엔자임 Q10은 그 NO의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관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상적인 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NO가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을 섭취함으로써 혈압이 더 내려가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혈압이 정상이신 분들은 왜 코엔자임 Q10을 섭취해야 되니? 기본적으로 혈압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이고요. 또 코엔자임 Q10의 영양학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코엔자임 Q10은 단지 혈관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신체 내에서 제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 산소 등을 바탕으로 에너지, ATP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예요. 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존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ATP를 만드는 곳이 신체 내 세포, 각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작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포 내 발전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가 바로 지금 보시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실질적으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로 인해서 신체에 활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내 신체 내 에너지를 좀 더 만들어내고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 코엔자임 Q10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체 내에 굉장히 많은 장기들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4대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 심장, 신장, 폐. 신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문헌자료를 보게 되면 이 4대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노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발생 효율이 떨어지면서. 그런데 이 4대 장기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4대 장기 내에 코엔자임 Q10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대 이전에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가 신체에서 충분한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대 지난 시점에서 서서히 코엔자임 Q10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코엔자임 Q10의 수준이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신체의 4대 장기, 간, 심장, 신장, 폐의 기능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코엔자임 Q10이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엔자임 Q10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항산화 기능이에요. 항산화 기능.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포 내 발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유해산소가 어느 정도 발생되냐면 층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신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의 80%, 많게는 90%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항산화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자동차 엔진룸 안쪽입니다. 휘발유가 연소되면서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고 많은 배기가스들이 그 자동차 엔진룸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 신체 내 발전소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유해산소들이 발생하는데 그 유해산소를 처단해 줄 수 있는, 조절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이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 내 미토콘드리아는 한번 손상되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메가3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질과 혈관과 혈소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는 신체 내 필수 지방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장내 종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영양소. 또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영양소로서 현대에 있어서 오메가3라는 영양소는
기초 영양소군에 들어갈 정도로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초 영양소라는 것은 어떤 영양소일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우리가 기초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 들어서 이 오메가3라는 영양소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메가3와 함께 우리 신체 내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오메가6 상반되는 기능을 수행하죠. 하지만 중요한 이 필수 영양소의 비율, 오메가6와 3의 비율이 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4대 1일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증을 만들어주고 염증을 해결해주는 또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이런 필수 영양소들이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지만 신체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비율이 많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오메가6가 혈중의 비율이 너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메가3와 반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수준이 필수 지방산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지방산을 과거에는 무조건 낮춰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섭취를 줄여라. 근데 이 섭취를 줄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거의 대부분의 식재료에는 오메가6라는 필수 지방산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유나 옥수수유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보게 되면 4대 1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바라기유 같은 경우는 71대 1 정도 비율로 벌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해바라기유에 포함되어 있는 이 오메가6의 수준을 낮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식생활 속에서 오메가6의 수준을 낮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오메가6가 다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유지를 섭취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육류는 섭취하시죠? 돼지고기나 소고기 섭취하시잖아요. 걔네들의 사료가 뭐야? 사료. 기본적으로 옥수수 사료 이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동물들이 섭취하는 사료에 오메가6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료를 섭취하는 육류를 도축해서 섭취했을 때 당연히 신체 내에 오메가6의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저 우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키가 큰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잘 섭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유에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보게 되면 문헌자료에 따르면 20대 1까지도 벌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오메가6를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줄이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오메가3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태여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것이 오메가3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조절하기 힘든 오메가6 대신 적절하게 꾸준히 섭취해줘야 되는 오메가3 또 여기에 기초 영양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메가3 즉 일상적인 식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항상 오메가3를 외부에서부터 섭취해야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어찌 보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반자, 반려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오메가3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다 오메가3가 좋은 거야? 아니, 평생 나와 함께 가는 오메가3이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는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평생 나와 함께 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꾸준히 섭취했을 때 내 몸에 부담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지 돼. 첫 번째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전성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안전성만 있으면 뭐해? 적절하게 흡수돼서 내 몸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지. 그리고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세 가지가 오메가3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선택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오메가3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다양한 제품의 홍수 속에서 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오메가3 선택 기준, 누군가 리더 여러분께 물어보신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마린 오메가3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뉴트리라이트 마린 오메가3가 뉴트리라이트 브랜드가 세계 판매 1위 오메가3 브랜드가 된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그 원료를 중요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메가3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작은 어종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1급 생태계에서 원료를 수급해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 뭐 마린 오메가3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시는 게 아이포스와 GOED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뉴트리라이트 마린 오메가3의 차별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아이포스와 GOED 인증을 받은 두 인증을 둘 다 받은 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이포스면 아이포스, GOED면 GOED인데 뉴트리라이트는 이 두 가지 인증을 모두 받았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고, 인증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그건 절대 아니고요. 뉴트리라이트만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7가지의 항목을 검사를 하고 그 안전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환경오염물질과 산화물질 총 7종을 검사를 하게 돼요. 근데 앞서 얘기 드린 뭐 아이포스나 GOED 같은 경우는 11종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7종도 높고 11종도 높아요. 근데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26종을 확인하게, 26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치적으로 15개가 더 많은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하나의 항목의 수치를 보게 되면 예컨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수은을 한번 볼까요? 국내 기준 같은 경우는 0.5 ppm이에요. 근데 국제 같은 경우는 0.1 ppm입니다. 5배 정도 강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사 원료의 경우에는 0이 몇 개 더 보이시죠? 0.05.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오메가3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준점으로 잡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뉴트라이트를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하죠. 기준 이상의 기준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업체 선도 기업으로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이런 오메가3 원료를 수급하고 제품화시키고 전달하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오메가3 제품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중요하던데요. 땅에서 난 오메가3가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마린 오메가3에도 ALA라는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재배된 화이트 치아씨드가 들어가 있는 ALA라는 오메가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땅에서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땅이라서 더 좋은 건 아닙니다. 바다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바다가 오염되기 이전에 땅이 먼저 오염이 되어 있어요. 바다에 있는 쓰레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땅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곳에서 기원료를 가지고 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원료들을 어떠한 수준으로 정제하고 관리해서 제품화 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나의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합당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안전성과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정도 적절하게 흡수가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아쿠아셀이라는 것은 일단 작은 사이즈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사이즈이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화면에서처럼 일반 어유와 아쿠아셀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어유를 함께 섭취했을 경우에 4시간 이후 때부터 그래프에 혈중의 농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2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일반 어유에 비해서 아쿠아셀 기술이 적용된 어유의 혈중 농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면 3배에서 6배 정도의 혈중 농도의 차이, 흡수율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전성과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된 제품이 뉴트리마린 오메가3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적절한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3가 쓸 수 있는 모든 기능성 클레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뉴트리마린 오메가3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부원료로 뉴트라이트 L-페타칼 농장에서 수확한 화이트 치아시드에서 추출한 숨겨준 오메가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간 알지 못했던 오메가3, 하지만 가치가 있는 오메가3 ALA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성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오메가3 제품이 뉴트리마린 오메가3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엔자임 Q10 앞서 얘기 들었습니다. 활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 가치 있는 게 비타민 E의 가치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E와 함께 사용했을 때 비타민 E의 항산화 능력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0월 2일 날 진행 예정인 뉴트리라이트 포뮬러로 완성한 뉴트리라이트 혈행, 혈압, 건강 프로모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뉴트리라이트 교육 담당자로서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이런 프로모션은 이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프로모션일까? 10월 2일 날 진행됩니다. 뉴트리마린 오메가3 본품 2개 구매하시면 업차지 2만원에 본품 1개를 더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엔자임 Q10도 본품 2개 구매하시고 업차지 2만원 진행하시게 되면 본품 1개를 더 드리는 프로모션이 10월 2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조건에 가치 있는 건강을 느낄 수 있는 뉴트라이트 제품 프로모션 10월 2일 날 만나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혈행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좀 얘기 드릴게요. 6가지 S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리퍼가 있네요. 굉장히 무서운 그림입니다. 나의 신체의 건강에 있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6가지 요소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설탕, 짠 음식, 과자류,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 또 한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는 분들, 단지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6가지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6가지 요소가 혈압이라든지 혈행 건강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 겨울, 여름이 더우면 겨울은 무척 춥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 겨울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예상이 되고요. 그 추운 겨울,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골절의 위험뿐만 아니라 혈행 건강의 위험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하기 좋은, 운동하기 좋은 이 계절, 코엔자임 Q10과 뉴트라이트, 그리고 뉴트라이트의 다양한 헬스 앤 웰빙 플랫폼을 통해서 건강 유지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댓글 참여자 10분 선발이 됐죠. 지금 공개해 주시나요? 네. 10분 지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 라이브 활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을 아름답고 예쁘게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명진님, 생활습관 성경 중요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믿음대로님, 네,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우리 삶이 바뀌죠. 혈행 건강 관리는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 꼭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내용은 오늘 저녁 8시, 평소는 7시에 했는데 오늘 8시에 진행이 됩니다. 8시에 재방송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이아 미팅 7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8시부터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준비된 월간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 우리 리더 여러분들 회계년도 다음 달도 굉장히 우리 비즈니스의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리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더욱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더불어서 리더님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또 파트너분들의 건강을 담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